그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의 뇌가 뇌회로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빨리 끊어내야 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는 안 해야지 라는 거에 다 동의해요. 법으로 상향 입법되니까 이렇게 현장이 뜨거울 줄 몰랐어요. 재석 163인 중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조 사건 이후에 2023년 9월경에 그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라는 게 제정이 됐었거든요. 거기에 이미 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와 있었고,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교육 목적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와 있기는 했어요. 이미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법으로까지 만들어졌을까? 실제 많은 아이들은 대부분은 잘 따라줍니다. 당연히 잘 따라주는데요. 이제 일부 학생이나 보호자들은 학교 규칙이나 생활지도 고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정서적 학대가 아니냐, 이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지도 권한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몇백 프로 공감해요. 조나단 하이트라고 하는 뉴욕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의 책인데, 그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의 뇌가 뇌회로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빨리 끊어내야 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SNS에 과몰입을 해서 학업과 성장에 큰 방해가 온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들에게 이런 유혹 물질을 그냥 앞에 두고 하지 마 하는 거는 어른으로서 좀 무책임하다. 10분 공감합니다만 학교에서 이미 학칙을 다 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두면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는 반발심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법 처음 떴을 때 이거 완전 계엄이네,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못해. 거두려면 거둘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교육적으로 쓰려면 또 쓸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갑자기 공수부대가 파견된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에 따라 이거를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거나 교육의 목적이 있을 때는 수업 중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는데 거기 김범주라고 하는 입법조사관은 그 대목이 되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했어요. 교육의 목적에 필요한 거라든지 긴급한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분은 이걸 스마트폰을 사용하라는 말이야, 어떤 분은 아니야, 여기는 이거 긴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라고 하는 거에 이제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이다, 예외 규정에 있어서.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저 옆반 교사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네. 이제 그럼 아이들끼리 굉장히 갈등이 있을 걸로도 보여서. 지금 학생들이 평균 기기가 3개예요. 그러니까 본인 폰이랑, 그 다음에 본인 패드랑,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패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는 패드가 3학년 졸업생이 쓰고 간 2년 전 패드를 양생을 해가지고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잘 구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거를 잘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수업 자체를 에듀테크나 이런 거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쓰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 패드를 못 쓰고 개인 패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쓰도록 많이 해요. 그럼 과연 내년이 되면 이 3개 중에 2개는 불법이야. 근데 만약에 학교 게 안 돼. 그러면 선생님 저 수업할 이거 의견 쓰려면 이거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답해야 되지? 그러니까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교육에서의 사법화가 너무 이제 좀 심해진다. 그 자치적인 문화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을 법으로까지 규율한다. 지금도 제가 이제 스마트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그러지 말고 그냥 벌 좀 줘요 막 그래요 저한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이제 신고해요. 이제 불법이잖아요. 사실 스마트폰 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그게 무슨 그게 범죄자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있는데. 교사는 수업도 하면서 동시에 경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찰 역할을 병행할 때 교육적 관계가 엄청 깨지거든요. 경찰이랑 상담하고 싶진 않잖아요. 스스로 스마트폰에서 나올 수 있게 해야지 금지부터 시작하고 났을 때 정말 그 학생을 도울 수 있나? 이런 사법화가 사실상 그런 길을 막아버렸죠.
최근에 이제 교육의 사법화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폭력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아이들이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인식도를 한번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도 최근에는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초중 아이들은 서로 치고 도망가는 장난 진짜 많이 쳐요. 그럼 제가 나 한 번 쳤으니까 나도 한 번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친 것 때문에 아이가 훅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2015년 1월 정도에 이제 이혼물이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정도 건은 대부분은 학교 안에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2, 3년은 이게 안전사고인지 폭력인지 애매한 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 중하다고 판단돼서 내려진 조치가 9.3%밖에 안 될 정도이거든요. 10건 중에 한 건은 좀 중하다고 보지만 나머지 건은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크지 않은 건이어서 뭐 자체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회복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권유합니다. 설득이 잘 안 돼요. 이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푸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학폭이 사법화된 이후로 대부분의 학폭 문제의 교사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의 얘기를 조금 더 내가 들었다고 했을 때 혹시 가해자 엄마가 나를 다른 소송을 걸면 어떡하지? 또 가해 학생의 얘기를 조금 더 들으면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라고 하면 어떡하지? 범만능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싸운다는 것을 어떤 모티브로 해서 그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낼 수가 있고요. 서로가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낼 수가 있죠. 어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도 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필요하나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내내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 정도야 저는 찬성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런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 전면적인 제한이나 금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질 때 교육적인 접근이 함께 조항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법은 소양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양교육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들한테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연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끼리든 교사 학생이든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면 야, 네가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진짜 너무 소외받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그 소재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금지라는 게 사실 대화를 막는 거죠. 전 참고로 이 사회에 지금 AI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엄청 걱정하고 있는 일인이에요.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저도 규제해요. 수업 시간에 못하게 해요. 근데 수업 시간에 계속 말을 해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업 끝나고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하게 되냐. 뭐 선생님 수업이 재미없냐. 뭐 좀 바꿔보지 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이 좀 진로에 대해서 분명한 뜻이 없고 또 학교 생활에 별 의미가 없고 자퇴를 고민한 지도 꽤 됐다. 입시 때문에 뭐 몇 등급 이하 학생은 그냥 깔아주려고 있는 건데 잘하는 애들 내가 여기를 끝까지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래도 네가 좀 재밌어하는 거 좋아하는 걸 좀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학생도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 이슈는 좀 사라졌어요.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미국은 애들이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워싱턴주에 있는 한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학교의 스토리거든요.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논의해갖고 규율을 했어요. 쓰지 말자고. 근데 결석률이 13%가 줄었대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학교에 가봤자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내가 왜 가? 라고 한 것을 스마트폰을 안 사용하고 in real life 직접적으로 조작하고 이를테면 뭐 스포츠 활동 같은 게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기 하는 거 대신에 함께 하는 수업이 막 늘어나니까 집에서 스마트폰을 할 수 있지만 직접 나가야 학생들하고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학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재밌었나 보네.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게 사실은 충분히 얼마든지 있거든요. 맨날 스마트폰만 보면 자기 안에서의 세상의 가치지만 조별로 뭔가 하는 활동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혼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도 폰 프리 운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프리 운동하자. 그건 문화로 법으로 규율하는 건 필요 없다. 학생들이 스스로 정하게 하자. 중독 심리학을 보면 그거에 빠져나오는 제1원칙이 자신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단주가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근데 그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결단이라는 과정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한테 그 규정을 만들려고 책임을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만나서 협의하면서 나쁜 쪽의 것을 마지막 결정으로 합의할까요?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집단지성이 모이거든요. 막 싸워보기도 해야죠. 아니야, 우리 스마트폰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폰하고 떨어져서 살 수가 있겠어. 우리는 1시간도 할 수 없지. 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논리로 자꾸 반박도 서로 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도 기회를 줘야죠, 애들한테. 이거 기회를 싹 뺏어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이 인권이야? 막 이러면서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도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는 걸 인권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는 안 해야지 라는 거에 다 동의해요. 그 광주에 새별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청주에 수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결정했어요. 우리 학교에 오면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자. 선생님께 반납하자라는 거를 결정한 것이죠. 정치하는 아이들인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규정도 만들고 찬반 토론도 하고 본인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성에 입각해서 결정된 것이래야 이렇게 지키고 싶잖아요. 수용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성숙해지라고 하면서 자꾸 니네는 미성숙하니까 니네는 안 돼. 그래서 성숙할 기회를 좀 빼앗고 있는 건 아닌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스마트폰이다.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사의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뭐 합성한다든지 이런 건 엄청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해요. 교사들이 이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게 세상에 알려진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학생이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의 인권 침해 행위가 스마트폰을 통해 고발되기도 했죠. 그래서 도구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쓰지 않도록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건 사용자한테 이 감각을 키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이제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과연 금지가 대화를 막는 방식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혼란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징벌할 거고 누구를 희생양을 삼을 것이고 뭘 소송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혼란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 어느 것이 인권 침해고 어느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대화와 소통과 토론을 할 수 있는 혼란을 겪을 것이냐? 라는 저는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직은 그래도 6개월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학교 내에서 그 전에 이런 논의가 사실 필요할 거로는 보여요. 어떤 형태로 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걸 학교 규칙 안에 좀 세부적으로 넣어놓는 작업이 반드시 이제 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학책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교사들이나 교장 선생님의 이런 목소리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향후 입법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